배드민턴 동호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영상은 초경량 라켓을 필요로 의해 가지고 구입하셨다가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시고 벗어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면서 다시 좀 더 중량감 있는 라켓을 사용하시게 되면서 몸에 무리를 느끼고 이런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그런 회원님들에게 어느 정도 단서가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이론일 뿐이니까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뭐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얻어 걸려 가지고 이게 해답이 된다면 되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서 힘들어 하시는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죠.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최근에 한 여성 회원님과 이렇게 거래건이 있었는데 구력은 10년이 넘으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쳤겠죠. 그리고 그런 10년 넘은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많이 구력이 많이 되고 많은 어떤 공부를 하거나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굳이 제가 어떤 잔소리 같은 어떤 설명이나 설득을 할 필요가 없을 수준인 거예요. 거의 뭐 고인물이고 제가 어떻게 변화시키기가 힘든 그런 분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구력이 많이 된 사람일수록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중에 구력 많이 된 사람들 중에 일부분에서 느껴지는 게 어떤 가오라 그래야 되나요? 제가 항상 이래 영상 보면 가오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죠. 남들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다 그렇다고 보는데 잘 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존심이고 어떤 자기의 자부심은 경기를 잘하고 플레이를 잘하고 경기를 이기고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수비를 잘하고 코스 잘 때리고 경고하고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자부심이고 구력이고 어떤 자신의 가오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꽤나 많은 분들이 거대 브랜드의 어떤 라켓을 써야지만 구력자로서 약간 좀 뭐라 그러죠? 자존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요넥스 어떤 라켓 또는 뭐 트라이온의 아주 고가 시리즈들을 몸에 안 맞아도 이렇게 좀 내가 구력이 10년이 넘었고 내가 급수가 이건데 내가 그런 마이너 브랜드라든지 어떤 상품으로 받은 협찬으로 받은 이런 라켓 써가지고 내가 가오가 빠져가 되겠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언니 또는 저 사장님 저 형님 뭐 구력이 어떻게 됐고 정말로 실력 있다 싶으면 약간은 이런 뭐 유명 선수가 쓴다든지 또는 신상 어떤 거대 브랜드의 고가의 그런 라켓을 탁 꺼내 가지고 사용하셔야지만 약간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CEO나 회장님 정도 되면 최소 이제 제네시스 타야 된다 이런 느낌 같은 걸 저는 좀 느껴요. 이게 제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보는 걸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아닌 분들이 더 많지만 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을 치면 여러분들이 그 안 부서진 거 마음에 안 든다고 손이 안 맞다고 또는 신상 나왔다고 이거 기필코님 니 알아서 중고로 팔든지 알아서 해라 해갖고 들어온 그런 것들 이렇게 GSW 스윙 웨이트 조정해 가지고 다 갈아내고 샤프트도 이렇게 테스트 해본다고 갈아내고 그런 것들밖에 안 써요. 그래갖고 라켓을 보면 제 거는 도색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안 그러면 샘플 라켓 쓰거나. 저는 상관이 없는데, 다른 분들은 약간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분명히 제 눈에는, 구력이 많이 되고 급수가 되더라도, 이렇게 스매싱이 날린다거나, 제가 봤을 때는 이 스윙 무게를 자기가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스윙 헤드가 늦게 돌아 나와가지고 각이 안 생긴다든가 이런 게 보이는데 슬쩍 언급을 해도 그 사람들은 그런 어떤 라켓에서 브랜드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집사람도 쓸데없이 입 놀리지 마라. 그런 지적은 누가 와가지고 정말 청할 때만 해야 된다. 물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꼰대고 잔소리만 많아지고 이런 게 되니까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어제도 이제 요 같은 지역 대구에 사시는 분이 전화를 해 오셔가지고 리스크가 있으니까 기필코 라켓 듣도 보다 못한 기필코 라켓 한번 써볼 때
그때 좀 불안하시니까 그럼 싼 거부터 써보라고. 그래 10만 원짜리 하나 샀어. 이제 제트라켓 써보고 거기서 어떤 필링, 이거 조금만 더 맞추면 내가 배드민턴 좀 더 수월하게 치거나 좀 더 느낌 좋게 칠 거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느껴지시거든. 그 다음에는 요 시그니처 가벼운 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요거는 줄하고 다 하면 16만 5천 원 넘어가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한자로 팔라고 막 그렇게 애 안 써요. 어차피 좋아하시거나 필요가 느끼실 때 되면 사지 말라 해도 정확하게 찾아오시거든요. 제가 주로 뒤에 저기 다 걸려있는 라켓들은 다 죄다 가벼운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어제 구입하시면서 항상 이야기하다 보면 까먹어요 또. 다음 문장을 잘 일일이 생각해갖고 쉽게 이어가지 못하겠네. 이제 이거를 사셨죠. 사셔가지고 조금만 더 무거웠으면 좋겠다 해갖고 이제 그렇게 세팅을 해드리고 두꺼운 거 딴 이야기 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적응을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안 바뀌려 그래요 몸이. 제가 예전에 이제 다른 또 비유를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비유가 좀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우리 만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방향감각을 읽고 막 계속 같은 어떤 곳을 도는 그런 어떤 뭐 무협이라든지 만화에서 그런 게 나옵니다. 해가 지는 저쪽을 보고 막 계속 걸었는데 계속 같은 방향이에요. 어떤 그런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또는 미로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계속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내가 몇 년을 배드민턴을 쳤든 간에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가벼운 라켓을 구했는데 가벼운 라켓은 또 날리고 스미싱이 안 되고 그래서 다시 또 중량감을 조금만 더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파워 있는 걸 원하고 다시 중량으로 갔다가 다시 몸이 아프고 또는 도졌던 그러니까 겨우겨우 좀 깔아쳐놨던 엘보라든지 어깨 회전근개 또 아파가지고 또 가벼운 걸 왔다가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나시는 분들이 아마 저는 그런 만화나 우리가 어떤 영화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자기는 정말로 그 어떤 서쪽이면 서쪽, 동쪽이면 동쪽 가서 벗어나려고 여기 이 사막을 벗어나려고 이 어떤 그런 마귀의 어떤 궤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둥 치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저는 그 어떤 만화나 그런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기서 저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빠져나가겠어요? 본인이 생각한 본인이 판단하는 지형지물 그걸 가지고 갔는데 계속 같은 자리를 도는 거예요. 점점 지쳐가는 거죠. 늙어가는 거고 몸은 약해져 가는 거고 나았다 주사 줬다가 약 먹었다가 쉬었다가 다시 괴롭혔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눈을 감고 걸으면 되지 않을까? 차라리 내 이 시선을 믿지 말고 눈을 감고 계속 똑바르게 걸으면 혹시나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는 미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런 모니터 속에 그런 우리가 주인공들이 못 빠져나오거나 또는 조연들이 못 빠져나와서 죽는 걸 보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아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면 벗어나는 게 아닐까? 누구라도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나서 여기서 못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게 길이고 이게 헤쳐나갈 수 있는 탈출구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되돌아오는 길로 연결해 놓지 않을까? 정말 나쁜 놈들이라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한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2바퀴 정도 돌아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럼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원인으로 생각하고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그게 전혀 해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머리하고 여러분들의 판단이 여러분들의 몸하고는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몸은 괴로워하고 버거워하고 거부하는데 여러분들 머리는 여러분들이 아는 고개 까지대로 고개 아는 그걸로 더하기 빼기 해갖고 하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갖고 이 짓을 계속 하고 있다면 뭔가 정확한 판단이 안 됐다는 거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발병을 하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발병을 해서 그 결과물로 만약에 여기에 어떤 부상이 생기면 이것만 계속 치료하는 거예요. 원인을 계속 주고 있는데 이해되실까요? 기름 탱크에 기름이 줄줄줄줄 새 운전하는데 그럼 기름 탱크를 틀어막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주유를 하면서 계속 주행을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더 위험하겠죠. 불 붙을 수도 있고. 제 눈에는 그래 보여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고집을 피우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고집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냥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조언드리는 또 하나의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아주 작은 마이너 브랜드의 그 사장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오시면 그게 조금 자존심 상해하시는 그런 스스로의 약간은 나는 타협하기 싫었는데 네, 여기에 전화하게 되는 이런 느낌도 조금 받을 때도 있어요. 뭐 그래도 자기 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나는 내 정신이라는 자아가 따로 있고 이 몸뚱아리하고 협력해갖고 사는 것 같아요. 그냥 니하고 내하고 결혼하고 살듯이. 근데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해갖고 내가 요 살아있는 동안에 요 몸뚱아리를 우리 좀 잘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데리고 사는, 그러니까 잘 관리해줘야 되겠죠.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계속 그 어떤 굴욕자들한테 전화 오신 분들한테 신호를 보냈겠죠. 야, 나 죽을 것 같아. 야, 니는 머리하고 니 입하고 막 이런 어떤 엔돌핀은 배드민턴을 좋아하지만 나는 지금 더 치면 나 지금 배드민턴 못 치고 파업할 거야. 나 어깨 둘러 빠질 것 같고 엘보 완전 찢어질 것 같아. 이렇게 되니까 전화를 해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원했던 건 뭐지? 몸 아픈 거를 안 느끼는 게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전화를 해와서 가벼운 거를 보내드려요.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딴에는 한 일주일 뭐 한 며칠 쳐봤다 그래. 쳐봤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을 대부분 많이 하세요. 가벼워서 정말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데 또는 몸은 확실히 안 아프고 게임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스매싱이 힘이 안 받아요. 또는 하이클리어가 조금 원하는 만큼 안 나가요. 다시 헤드 헤비 튜닝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또는 여기서 헤드의 무게감을 좀 더 늘리면 될까요? 또는 이 무게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높은 걸 사용하면 스매싱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제 문의를 해 오시죠. 그러면 저는 대답하기가 싫어져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 내 거 그냥 쓰지 말고 중고로 팔든지 하고 딴 거 좀 썼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러면 너무 좀 판매자로서 성의가 없나요? 제가 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지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막 상냥한 티를 옛날에 많이 냈다 칠게요. 그래갖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여기에 납테이프를 붙여주든지. 예전에는 납테이프도 팔았어요. 근데 요즘 납테이프도 안 팔잖아요. 그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면 그러면 조금 무게감 주죠. 그럼 그 사람이 좀 치고 확실히 나아졌네요.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또 전화 와요. 또 상담하고 조금만 더 늘려볼까요? 또 늘려. 그러면 또 고단세 아파. 아프면 어떡하죠? 이거 그럼 좀 낮춰줄 수 있나요? 납테이프야 띄면 되지만 이 GSW 스윙 웨이트 조정을 해갖고 영구 고정 형태로 이렇게 편하게 해드리면 다시 갈아내달라 해요. 갈아내달라고 하면 또 스윙 하다 보면 또 안 아픈데 근데 또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그 파워가 안 나온다 이거야. 그럼 여기다가 다시 매니큐어 칠하면 될까요? 또 막 계속 전화 와요. 이 사람은 1라켓이 부사질 때까지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나요. 그리고 내한테 한번 이렇게 네가 파란 놈이잖아 이렇게 해갖고 매달리기 시작하면 저는 이제 너무 괴로운 거죠. 여러분 가벼워가지고 몸이 괜찮아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약사한테 약을 그 의사한테 이제 처방받았고 약사한테 약을 받아 먹었어. 그럼 괜찮아졌으면 재발 안 하도록 조심해야지.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좀 사악하게 표현하면 저거는 더 아파봐야 되겠다. 거의 죽을 정도로 아파야지 자기 몸을 아끼지. 저거는 계속 저렇게 뺑뺑이 돌겠구나 이러시면 생각까지 더 들어요. 나아졌어. 괜찮아졌어. 내가 버거워가지고 그 고가 브랜드의 라켓들이 무겁고 딱딱하고 그래서 내 몸에 무리가 와갖고 공이 맞아도 찰진 느낌이 안 들고 억지로 미는 왜 우리 큰 이렇게 샷이 밀 때 이렇게 힘들게 미는 그런 느낌 그걸 좀 축소했는 것 같은 그런 스윙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벼운 걸 찾았어. 근데 진짜 스윙은 좋아. 가벼워졌어. 난 덜 아파. 게임을 더 많이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적응해갖고 자신의 스윙의 어떤 메커니즘을 좀 바꾼다거나 여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같이 살 생각을 해갖고 요 덜 아픈 걸 유지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신은 바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파가지고 징징 울면서 가벼운 락 해주세요. 그래갖고 나 이거 치게만 해주세요 하면 이렇게 안 아프게 해주면 거기에 우선 만족을 하시고 그러면 내가 요거를 계속 안 아프게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스트로크 어떻게 바꿀까? 그 적응하는 거 3일 쳐보고 라켓 너무 가벼워갖고 스미싱이 날린다고. 당연하죠. 안 날린다고 말하는 자체가 거짓말이겠죠. 왜? 너는 이때까지 무거운 거를 가지고 이 무게감을 이용한 운동 에너지로 스윙을 해가지고 몸이 아팠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볍게 만들어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줬으면 이 무게감에 의한 운동 에너지는 작아지잖아요. 작아지면 뭐가 증가? 또 이점이 생겨요. 가벼우니까 빨리 휘두를 수 있잖아요. 빨리 휘두를 수 있으면 악력도 더 효율적으로 줘요. 무거운 걸 갖다가 들라면 이렇게 들지만 가벼운 거는 이렇게 허공에 지듯이 이런 식으로 질 수 있고, 손목도 무거운 거는 이렇게 하면 끊어질 것 같지만 가벼운 거는 빨리 돌릴 수 있잖아요. 무게가 가벼워지면, 우리 체중이 가벼워지면,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저는 이제 호리호리하잖아요. 지금이야 키가 좀 줄었지만 제가 이렇게 1m 78에 한 65kg 정도 움직이는 그런 체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몸무게가 1kg만 증가하면 그게 근육량으로 볼게요. 그러면 스매싱이 세져요. 확실하게 묵직하게 들어가요. 대신 이 무릎에 스텝이라든지 내가 한 마리 뛸 수 있고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조금씩 짧아지는 게 느껴져요. 요거 한 3cm 더 갈 수 있는 건데 살이 좀 찌니까 좀 가는 게 좀 덜 가네. 또는 체력이 좀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이제 3게임, 4게임 올라갔을 때. 대회 나가고 이렇게 해보면. 근데 무게가 가벼워지면 스매싱 파워는 좀 줄어들지 모르겠는데 정말 내 몸이 가볍다는 게 느껴져요. 스텝을 하면서도 내 저것도 가지네. 저것도 뻗어가지고 닿네.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그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장점을 활용할 생각을 안 해요.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스트로크를. 가벼워진 만큼 더 빨리 스윙하거나 끊어친다거나 훨씬 더 장점을 살려야 되는데 계속 그걸 하면서 자기 옛날에 하던 방식에서 전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또 라켓을 바꾸려고 하고, 세상에 편하고 빠르고 코너링 잘 되고 잘 쓰고 조용하고 뭐 이런 게 있나? 차가 빠르려고 하면 빠른 거에 집중하고 거기에 어떤 만족을 느끼고 나머지 것들은 절충을 해야 되겠죠. 고요하게 정말 부드럽게 가려고 하면 막 휙휙 이렇게 코너링 한다거나 이런 건 좀 이렇게 포기하고 점잖하게 운전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뀌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 오시는 분들한테는 대답을 안 해요. 그냥 크게. 그냥 그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딱 이 정도로. 나아지고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다시 내 몸이 안 아프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 고쳐 쓰지 않는다고. 저 또한 쉽게 안 바뀔 거예요. 이래 겉으로의 처세술은 사회생활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뺀질뺀질하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속에 있는 그런 기질 같은 거는 쉽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구력이 많아지고 급수가 있다는 건 지고집이 그만큼 더 있다는 뜻일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우리 늙어가잖아요, 여러분. 40대 초반까지는 난 모르겠는데 40대 중반 딱 넘어서면 그 길로 이제 좋아지기는 힘들 거예요. 물론 실력은 좀 더 증가할 수 있겠죠. 입문하거나 구력이 쌓이는 거에 따라 좀 나아질 수 있는데, 저도 그렇지만 40대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몸을 보호하셔야 돼요. 이거를 갖다가 내가 아직까지 40대 초, 중, 후반이지만 30대들 내가 조질 수 있어. 이런 남자들의 어떤 그런 기백을 막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딱 봐도 그런 게 보이는데 뭐 그렇게 사셔도 되는데, 대부분의 보통의 저 같은 사람들이나 이제 우리 집 사람 같은 사람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몸이 돈이고 아직까지 애 키워야 되고 아직까지 마누라 생각해갖고 벌이 안정적으로 벌어와야지 우리 집 사람도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책임감 같은 게 많은 존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이거 이렇게 우리 그쪽에서 자존심 챙기거나 자부심을 가질 생각하지 말고 몸을 되도록이면 보호하는 쪽으로 같은 플레이를 하되 이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거나 내 몸이 부담이 없도록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설득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건 여러분들이 바뀌려고 하지 않고 또 나아진 점, 내가 받은 혜택에 대해서, 베네핏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그 다음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절충할 거라는 생각 자체가 없으신 것 같아요.
내가 얻은 게 좋아졌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에서 조금 벗어났다. 그럼 나머지 것들은 조율해 나가시거나 적응해 나가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껏 3일, 일주일 쳐보고, 자신의 스윙이라든지 이런 건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면서 또 이제 높은 걸로 쓰고, 높은 거 쓰면 어떻게 돼요? 나이는 들어가지. 몸은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가벼운 거 썼다가 무거운 거 썼다가, 그러니까 또 부상이 오고.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미로 같은 곳에서 계속 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를 바꾸고, 내가 가진 이점, 내가 뭐가 더 중요해서 이 가격을 이렇게 쓰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내가 적응해 나가고 최대한 끌어올려 갖고 커버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